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 볼 건데요. 바로 인간관계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아주 강력하면서도 어쩌면 좀 의외의 방법일 수 있는 그런 비결입니다. 까다로운 사람들을 대하는 법, 그 놀라운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죠.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까다로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이 사실은 완전히 틀린 거였다면 어떨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우리가 관계에서 진짜 원하는 건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같이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쓰는 방법들을 보면 맨날 논쟁하고 내 뜻대로 하라고 강요하고 아니면 아예 피하고 바로 이 목표랑 방법 사이에 엄청난 간극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에요. 실제로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우리가 돈을 버는 재정적 성공의 무려 85%가요. 기술적인 능력이 아니라 바로 인간공학, 그러니까 사람을 잘 다루는 능력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85%라니 진짜 어마어마한 수치죠. 우리가 왜 이 주제에 집중해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럼 도대체 사람들은 왜 그렇게 까다롭게 구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가장 큰 오해부터 한번 깨부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저 사람은 자존심이 너무 세라는 착각이죠. 네, 맞아요. 주변에 자기중심적이고 좀 거만하고 뭐 하나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거의 반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아, 저 사람은 자존심, 그러니까 에고가 너무 세서 문제야. 이게 거의 우리 머릿속에 기본값처럼 설정되어 있단 말이죠. 하지만 진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하는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믿어왔던 생각이 사실은 완전히 튀렸다는 거죠. 그럼 진짜 이유는 뭘까요? 그 까다로운 행동 뒤에 숨어있는 진짜 원인, 바로 자존감의 비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 분석의 진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공식 같은 약어가 하나 나옵니다. LS/MFT 꼭 기억해 주세요. Low self-esteem means friction and trouble. 이걸 풀어서 말하면 낮은 자존감은 마찰과 문제를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까다로운 행동은 그 사람이 강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낮은 자존감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원문에서는 이걸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바로 굶주린 자아는 비열한 자아다 라는 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며칠 쫄쫄 굶은 사람은 엄청 예민해지고 머릿속에 온통 자기 배고픈 생각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자아도 이렇게 굶주려 있기 때문에 늘 방어적이고 자기 생각만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차이를 보면 정말 명확해요. 자아가 배부른 상태, 즉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잘 협력하고 안정감이 있죠. 반면에 굶주린 자아를 가진 사람은 늘 방어적이고 사사건건 따지려고 들고 작은 지적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제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됐죠? 그럼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굶주린 자아를 어떻게 하면 채워줄 수 있을까요? 해결책은요,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문제가 굶주린 자아라면 해답은 당연히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겠죠. 이게 바로 사람을 대하는 새로운 황금률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비난하는 대신에 그 행동이 나오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사람의 자아를 채워줄 수 있을까요? 딱 3가지 아주 실용적인 방법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그 사람에게 온전히 주목해 주는 거예요. 둘째, 그 사람이 잘하는 점이나 노력하는 부분을 진심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 사람의 존재나 그 사람이 해준 작은 도움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책에 나오는 실제 사례 하나를 들어볼게요. 저자가 호텔이 전부 만실인 도시에서 방을 구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때 데스크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하는 아첨이 아니에요. 이 직원의 능력과 중요성을 인정해 줌으로써
그의 자아를 채워준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직원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다는 강력한 동기를 갖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이 모든 상호작용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의 힘, 바로 전염되는 당신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요.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는 태도와 행동을 그대로 반사하는 거울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웃으면 상대방도 따라 웃게 되고, 우리가 인상을 찌푸리면 상대방도 똑같이 굳은 표정을 짓게 되잖아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요,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막 질렀더니 전화기 너머의 상대방도 본능적으로 같이 목소리를 높이더래요. 이처럼 우리가 분노나 적대감을 쏘아 보내면 우리는 정확히 똑같은 걸 돌려받게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역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열정과 자신감, 그리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준다면 상대방도 열정과 협력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태도가 우리가 원하는 반응을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인 셈이죠. 자, 오늘 우리는 까다로운 사람들의 행동이 사실은 강해서가 아니라 굶주려서 나오는 신호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비난이 아니라 그들의 자아를 채워주는 것이라는 것도요.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지식을 바로 오늘 실천으로 옮겨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은 오늘 누구의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꿔주시겠습니까?